안녕하십니까. 정병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당군조선의 국민교육원장 연표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육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얘기도 하나의 교육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사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첫째, 그 민족 전통 문화 인식과 민족적 긍지를 육성한다. 둘째는 국사 교육과 아울러 세계사 교육을 통해서 국제 이해력을 증진하고 배양한다. 셋째는 역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육성하고, 넷째, 바람직한 인간상의 형성이다. 이렇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역사 교육의 기본 태도로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러한 역사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역사 교육의 목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역사, 또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고대사에 나오는 연표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가? 현 우리나라의 상황,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먼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년 7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한국 경제번화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이 되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7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국은 개발도상이 아닌 개발된 국가로 분류하고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당면한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현황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광복위에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 또 살 만큼 살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은 해왔는데, 그래도 지금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더라. 말하자면 미반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행복지수가 낮다. 국민 전체적인 면에서. 그리고 투명성 지수도 낮고 또 감성지수, 도덕성 지수, 이러한 부분이 낮다. 이렇게 외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자살 사건이라든지 부정부패, 또 부조리, 또 이혼율, 성폭력, 각종 갈등, 살인, 각종 범죄,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다 더 훌륭한 미래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 하에서는 그 사회 정의가 붕괴되어 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창조 의욕이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출산율이 저하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국민들 수가 매우 줄어들어서 비어버리는 농촌, 마을이 비어버리는 그러한 농촌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영국 레가툼 연구소에서 이 살기 좋은 나라,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노르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8위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이 선진국 속에서 보면은 하위에 꼴찌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잘 산다고 하지만 이 행복 지수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분은 그 저신뢰 사회를 뭐 상당히 오래된 해입니다만 1995년도에 중국,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저신뢰 사회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간의 신뢰 지수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자주적 상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옛날 고대사부터 우리가 쑥 한번 더듬어 보면 그 빛나는 고대 전통 역사 문화 정신, 이것을 그 지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특히 당군 조선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빛나는 역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역사 문화를 제대로 이어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켜버렸고, 김부시의 삼국사이라든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사대주의를 싹트게 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지배의식이 생겨버렸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강압을 당하면서 식민사관이라고 해야 할지, 말하자면 자기 비하의식, 자신감을 잃어버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의 그 자주성 상실을 한 이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요인으로서는 우리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 그 강복 후에 이 경제 자유주의 질서라든지 이러한 그 자본주의,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또 경제적인 그 물질이 충족이 되어야 잘 사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력이라기보다는 나만 잘 산다 하는 그런 의식이 키워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국론 분열, 또 외래 종교가 들어올 때 우리는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 정신이라든가 문화, 이러한 것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외국 것, 서양이나 유럽 것이 좋은 것이다 하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이 쌓여서 이러한 그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 조그만 나라 안에서 이 양쪽 그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진보, 보수라든지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조그만 나라 안에서 말하자면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뭔가 애국심을 발휘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이런 갈등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원인들이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6.25 또 현재 분단 뭐 이러한 것들이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무엇이겠느냐?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뇌를 보면은 나를 찾고 우리를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지 못하면 대책이 나오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역사 교육을 통해서 나를 찾게 됩니다. 빛나는 우리의 고대사, 특히 단군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면 나와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답게 변화되며 자존감, 자신감이 높아지고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역사를 전체를 소각해버린다면 마지막 남는 사리는 무엇이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민족의 정신인 홍익인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훑어볼 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사상은 환인천재로부터 이미 9,000년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고 이것이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개국이념, 교육이념, 민족의 정신으로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의 길, 실천 수준과 신뢰도,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비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표문에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실근면협동이라고 하는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성실근면협동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연표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 세 가지를 이 연표문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역사 교육의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이것은 그 미래 계획 수립을 위한 역사 교육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많은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의 역사, 내용 이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것만으로가 역사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떠한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미래 발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한 대안과 대책이 아울러서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러한 것이 강구가 되어야 이것이 바로 올바로 된 역사 교육이라고 저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그 당면한 문제로서는 민족 정신의 부활이 가장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미 오랜 동안 민족 정신 그러면은 개국이념, 교육이념, 홍익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각급 그 대학교라든가 이런데 학생들에게 홍익인간 정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의아해야 합니다. 언제 들어봤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국회의원들 몇몇 분이 홍익인간이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민주시민이라고 고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가 한번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9천여 년 동안 우리의 민족 정신이라고 지켜온 홍익인간에 대해서 대학생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면 역사 교육이 그동안 안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라도 철저하게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국민 그 연표문 실천운동, 이 연표문이라고 하는 것이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해 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그 운동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역사 정신을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그걸 지키려고 할 때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애국심이 발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한국인 나를 먼저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한 개체로 지구에 한국에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을 때 나는 한국인으로서 어떠한 나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분명히 권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립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개체로서의 인간 완성을 첫째는 매진해야 되고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운명 공통적 민족의 구성원이다 하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 민족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고 민족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전체의 하나로서의 인간인 나, 민족과 인류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태도와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전한 민족의식, 애국심, 인류의 정신 체득, 또 달성 하는데 헌신하는 나가 돼야 된다. 이래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 교육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시 되어 있고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두고 역사 교육을 국민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국사와 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소각해버리고 남는 건 역시 홍익인간이 돼야 된다. 말하자면 우리의 나라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쉽게 풀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뿌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홍익인간 이 말만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시족부터 나는 이 나의 시조 할아버지가 누구다 이러한 족보부터 이걸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나에 대한 정확한 뿌리 의식이 살아날 것이고 민족에 대한 생각도 확립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천손이고 동이족이게 우선 한국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천손으로 한홍천왕 당군왕개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천손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홍익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개국이념, 교육이념이 홍익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홍익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홍익인간인가? 홍익인간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또 질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21세기 연표문 따라 살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표문은 이미 오래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 내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 시대 이미 연표문이 나온 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현재 21세기형 새로운 연표문 그런 형태로 재해석하고 재정립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천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연표문을 따라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한번 외쳐보았습니다. 인류의 언형문화는 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 또 홍익인간 이거 알기 위해서는 신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교는 회복해야 할 한민족의 문화 사상입니다. 신의 가르침을 신교라고 하는데,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풍류유불선 3교를 다 포함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령스러운 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교는 한민족의 전통 도가 사상으로 부천년 한민족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홍익인간의 개념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개국이념 홍익인간은, 이 홍익인간 이념은 환인 천재께서 환웅에게 내려주신 가르침이다. 신교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천지광명의 꿈과 대이상을 실현하는 홍익인간이 되라는 가르침, 신시배달이 당군조설에 전수한 신법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역사 학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 대한사랑에서 역사 공부한 거, 그리고 한당국이 번역본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목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태일인간입니다. 신교의 수행 문화는 궁극적으로 성명정 삼진을 회복해서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우주적 인간, 즉 태일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태일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성취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좀 더 깊게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수행은 먼저 인간의 본성과 마음과 정서의 작용을 삼진, 삼망, 삼도의 9가지를 통해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감식촉의 정서를 순환함으로써 심기신의 평화와 중용을 성취하여 천지의 중도신법으로 자기를 승화시키는 것이 수행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주 삼신의 조화 경계인 성명정이 열리게 되어 태일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태일, 이것은 천지인 삼신일체, 정확하게 천지인 삼신일체가 되어서 태일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주사상의 원형, 신교는 이러한 표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삼망, 삼도, 이런 것들을 한당고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표문,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는 연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대 한웅천왕께서 한국의 국시인 홍익인간의 대도 이념을 16자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일신강충하사 성통강명하니 제세이하야 홍익인간하라, 이렇게. 이걸 11세 도해당군이 보완을 해서 연표문을 BC 1891년 10월에 완성을 해서 돌에 새깁니다. 거기에 보면 천은 이현묵 이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진은 이 축장 이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이는 이 진은 이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로 일신강충하사 성통강명하니 제세 이어하야 홍익인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하늘의 도는 두루미치어 원만하고, 그 하나는 일은
그 하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땅은 하늘의 기운을 모아서 성대하니 땅의 도는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쉼 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하니 사람의 도는 천지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하여 태일의 세계를 만드는 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삼신께서 참 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성품은 삼신의 대강명에 통해 있으니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렇게 연표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표문을 지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신교에서는 그 수행 문화,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의 목적은 그 성명정 삼진을 회복하여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우주적인 인간, 즉 태일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성취 방법, 즉 수행법은 인간 본성과 마음과 정서의 작용을 삼진 삼망 삼도의 9가지를 통한 구조적 이해, 그러니까 아까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어렵더라도 구조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분들은 앞으로 더 이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식촉의 정서를 순화함으로써 심기신의 평화와 중용을 성취한 중도 신법으로 자기를 승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 삼신의 조화 경계인 성명정이 열리게 되어 태일 인간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교에서 그 표에서 보다시피 제일 위에, 우리 인간의 제일 위에 이 하늘과 연결된 단계에서 성, 명, 정,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속에 내려와서 이 심기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접촉이라든가 이런 촉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감식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감식촉이라든가 이런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항상 우리가 성명정 저 위쪽으로 하늘과 이 연결 지어지는 그런 이 사고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신교의 수행 문화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 수행으로 결국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선조들께서는 많이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잘못된 생각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것, 결국은 자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 종교 단체에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또 명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그 수행 과정을 이룩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은 모습을 종교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하나의 그 명상하는,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그 민족 정신인 이 홍익 인간 사상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저는 이제 차생활과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의 그 차생활 정신, 그러면은 오재 선생께서는 절제, 겸양, 지성, 이 허령불매, 양지양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초이선사, 다도사상은 중정 이러는데,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홍익 인간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하나의 목표, 목적으로 설정을 하자. 이렇게 차인들에게 저는 지금 현재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차인들의 모임인 자중앙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고문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조직을 제가 창립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이 차를 마시면서 우리의 민족의 정신, 우리의 개국이념이고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 나는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차생활 명상, 차생활의 정신으로 이것을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정말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한국인 이 차생활 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 단체라든가 어떤 조직이 아니고 말하자면 일반적인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널리 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 차를 마시면서 우리의 민족의 정신이 홍익인간 사상이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이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인들에게 저는 많은 원고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 차인들이 실천을 해서 우리나라를 진정한 홍익인간의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 창조에 고려할 이 고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 시온 역사 경영의 신법과 이 핵심 원리는 7분의 환인천재, 18분의 환웅천왕, 47분의 당군왕금이 전한 대원일 사상으로 천지광명과 인간의 광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들의 홍익세상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이미 당군조선 때 홍익세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현 세대에서 그때와 똑같은 홍익세상이 아니더라도 21세기에는 어떠한 삶을 우리가 창조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한번 이러한 고대사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한 얘기입니다. 당군왕금의 이 8대 강령이 또 나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평가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의 등불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고르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오리교 이 한국 헌법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그것은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오리교는 1974년에 그 위대 허백년 선생을 우리나라에 와서 만났던 분입니다. 이분이 25시를 그 개오리교가 만들었는데 썼는데 내일의 빛이 한국에서 비춰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수없는 고난을 당해온 민족이며 그 고통을 번번이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민족을 예찬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것이 1974년 3월에 개오리교 부부가 의대 허백년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개오리교가
이 25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근데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동양사상인데 그 중에서도 홍익인간 사상이다. 그래서 홍익인간 사상을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느냐, 중국이 아니고 이제 한국이라는 걸 알고 한국에 와가지고 찾으니까 이 의제 허백년 선생을 찾아가라고 해서 무등산 밑에 계시던 의제 선생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분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이 낳은 이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자상이다. 이렇게 이 게르기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고조선의 홍익인간 사상은 갈등의 증폭으로 점철된 현대 문명을 구원할 희망의 철학이다. 이게 이제 오바마 정부 명예장관이었던 이용범 박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학자 이제 푸틴은 그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단군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당신들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는 다른 나라는 어려울 때 성인이 나오는데 한국은 성인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너드 토인비는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을 동북아 이룰 것으로 믿고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홍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은 가치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고 하는 홍익사회, 신뢰사회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의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안을 잡았습니다. 천손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천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자각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천손 자각이라고 하는 단계에 가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고대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고대사부터 우리의 역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된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도 해보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이 홍익 인간이기 때문에 홍익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교육이 역사 교육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먼저 인간이 돼야 되니까 인성과 행복 중심의 교육 정책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을 위한 바른 역사 교과서를 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매우 지금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러한 내용을 원래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사랑 쪽에서 역사 교육을, 특히 우리나라의 고대사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역사에 대한 그 바른 눈을 뜨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사랑의 공을 높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교육을 통해서 역사 교육의 중요성, 또 내 자신이 참 역사에 대한 무지한 그런 상황에서 그 역사 교육을 통해서 동이족의 후손인 것이 참 자랑스럽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이 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얻은 어떤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고 자신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민족 정신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죠. 지금 남북이 이렇게 같은 동족이면서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그 수건인 남북 통일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보면은 결국은 민족 정신의 홍익인간 사상이 매우 필요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구 정책이라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그 전라남도 무안군의 고구마 농가를 제가 한 25농가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 75%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늙은 노인들만 있고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가 많아지면서 행패도 부르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구가 있어야 그 지역이 유지가 되고 그 나라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기본적으로 낳아야 할 만큼 자녀들을 출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 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뭐 하나만 낳아서 똑똑하게 잘 키우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이 미래 100년을 보지 못한 정책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출산율을 장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조직 단체별 홍익인간 사상, 이것에 대한 역사 교육을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 및 역사 홍보물 제작 배포, 뭐 드라마, 만화, 가요, 시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홍익인간 사상, 홍익인간 정신을 널리 확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고대사의 가르침과 우리의 각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의 고대사,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환단곡이라든가 또 대한사랑의 그 역사 교육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고대사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유적이 우리나라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전쟁도 병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다. 빛나는 역사 문화의 원형을 남긴 민족이다. 이런 쪽에서는 우리는 자부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민족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군조선의 2096년간의 홍익인간 역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본받아야 할 역사다. 이렇게 자신을 가져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그 빛나는 고대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후세들에게 자신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세계 속에서 천선족으로서 우리 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어온 우리나라는 우방국의 도움과 근면한 국민성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새마을 운동이니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 진입을 한 나라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가 다 인정을 합니다. 저는 그 세계 각 나라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약 한 20번 정도 외국을 나갔는데, 외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6.25 때만 하더라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렵고 가난한 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100여 년 지나오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달성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잘못된 또 미흡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간다 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1등 가는 그러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역사 정신을 지금 망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이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한 쪽을 보면은 심한 경쟁하는 개인주의 의식으로 일등주의, 기회주의, 출세주의로 황금만능주의에 취하거나 진보, 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갈등과 분열 속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결론을 짓기 전에 우리의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보다 보니까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자, 이러한 상황에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정답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나라, 정부나 나라에서도 앞장을 서야 되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아서 정답을 찾아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져야 할 어떤 정신 자세, 이러한 또 어떤 사명감, 이런 것을 찾아서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한이 모두 정신 차리고 이 천손민족 배달결의의 후손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잠들어버린 혼을 부활시켜 무장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의 정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민족 정신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미래 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고대사와 신교의 이론과 수행 방법을 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공부하도록 하여 천선인과 사명을 자각한 다음 홍익인간 사상을 연표문 따라 실천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하여 온 세상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앞장서가는 그런 이 대한민국을 창조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환단고기를 통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흡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